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학과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네. 뉴욕대학교 영화학과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학부는 애리조나에서 다녔는데 영화 연출이나 영화 제작을 전공하진 않고 영화를 이론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리서치를 막 여기저기 했는데 유명한 감독들이 나온 학교로 가면 나도 유명해질 것 같고 환상에 젖어서 그 유명한 감독들이 있는 학교들을 쭉 나열을 하고 거기 이제 다 지원을 하게 됐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뉴욕대였는데 뉴욕에 있는 뉴욕대를 가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쯤에 싱가포르에 학교를 또 하나를 내가지고 석사과정 영화 연출 학생들만 이렇게 받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영화과 뭐 애니메이션과 시나리오과 그리고 거기다 이제 뭐 인터내셔널 프로듀싱이라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작 일을 할 수 있는 4가지 전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냈었는데 미국에 살 때는 뉴욕에서 뭔가 뉴요커로 살고 싶다는 그런 게 너무 젖었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한국인으로서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시아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싱가포르에 있는데도 같이 지원하게 됐어요. 거기도 이제 붙어가지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원이랑 입학 과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이론을 공부하는 과랑 영화를 만드는 과랑은 있는 사람들 분위기도 다르고 커리큘럼도 너무 다르고 문화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같은 영화라도 이론에서 그런 제작으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큰 전환이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까 대학원을 가기 위해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가고 싶은 대학원들을 쭉 나열해본 다음에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계획을 2년 전부터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짰어요. 제가 이 포트폴리오도 있어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있어야 되고 추천서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교수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석사로 영화 제작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바로 생각을 했던 거는 영화를 하나를 만들어야지. 하고 싶다 그랬으면 뭔가 자기의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는 뭐 영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뭘 할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룸메이트로 살고 있던 형이 있었는데 초밥집에서 셰프였어요. 근데 이제 그 형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야. 왜냐면 브라질에서 태어났고 브라질에서 자라다가 미국에 어렸을 때 이민을 왔기 때문에 브라질 시민권이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그냥 미국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미국인인데 한국 말도 어느 정도 하고 한국 문화도 이해를 하는데 한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음식은 또 이제 일본 음식을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정체성이 다양하게 퍼져 있는 그런 재밌는 인물이어가지고 이 사람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도 또 모르지만 그땐 더 몰랐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다는 DSLR을 하나를 구매를 해서 그걸로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쫓아다니면서 찍은 거를 어설프게 편집을 해서 이제 만들었죠. 저는 포트폴리오는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됐고 자기소개서 이런 것도 영화과 가는 애들의 공통적으로 다 보이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나도 마찬가지였고 뭐 트랜스포머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영화를 만드는 이런 애들도 분명히 있는데 세상을 바꿔야겠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나 그런 NYU 같은 학교 같은 경우는 90% 괜찮아요. 학교에서 그런 거를 좋게 봐주고 아 얘가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구나라고 봐주는데 그렇게 해도 뽑힐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무언가를 쓸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줘야 돼요. 본인은 그게 있었나요? 그 이상? 저는 아마 이런 게 먹혔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대학교 2학년 때 백혈병의 한 종류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시한부 1년 판정을 받고 골수이식을 받지 않으면 1년 안에 죽으니까 뭐 어떡하나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행히도 친누나가 골수가 100% 맞았어요. 친누나의 골수를 기증을 받고 1년 정도의 요양 생활을 한국에 그때 돌아와서 살아난 거예요. 기적적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좀 넣었죠. 솔직히 그 기간을 거치면서 영화에 더 관심이 많아졌고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영화 혹은 게임만 하고 이런 생활을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답답함도 많아져서 세상에 다시 나가면은 내가 아픈 적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들을 위해 나도 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막 들끓어 올랐던 거예요. 그때 불의를 보고 내가 이거를 고치겠다 이런 단순한 말을 쓰기보다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고 여기서 난 이걸 느꼈고 이걸 해야겠다 뭐 자기만의 이런 스토리를 뭔가 만들어서 적어야지 그냥 뭐 어디서 뭘 봤는데 이런 느낌 이거는 너무 단순해요. 좀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그치. 평화롭게 살던 사람 애였는데 왜 내가 이런 모드가 됐을까? 왜 아티스트가 아니었는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모드가 됐을까? 스토리가 좀 돼야지 학교에서 좀 좋아할 것 같다. 뭐 이거는 100% 정확하지 않은데 영화 제작이라는 건 한 20명에서 30명의 애들이 같은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2년 혹은 3년 동안 막 애증이 생길 정도로 막 붙어가지고 끈적한 관계가 가는 건데 그거를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애를 뽑으면은
나머지 애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면접을 볼 때도 이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얘가 나머지 뽑히는 애들이랑 섞일 수 있나 좀 이런 것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로 갔죠. 저는 뭐 아시아다 보니까 아시아 애들도 많이 이럴 줄 알았는데 80%가 미국 애들이더라고요. 총 40명이었는데 미국 애들이 한 30명 가까이는 됐던 것 같은데 한국인은 저 혼자였고 나머지는 거의 중국 애들. 그러면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뭐를 배우게 될까요? 일단 학교에서 좀 아이러니라고 느꼈던 게 그 학생들 뽑을 때 포트폴리오를 요구하잖아요. 뭐 시나리오 아이디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원하는데 웬만하면 애들이 다 공부를 하거든요. 저는 카메라 쓰는 법도 배우고 자기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하는 것도 배우고 다 할 줄 아니까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데 막상 학교를 들어가면은 학교의 커리큘럼 자체는 짜여진 게 굉장히 오래돼. NIU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이 60년대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짜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DSLR로 다 되니까 자기가 촬영을 해서 조금 더 빠릿한 애들은 어떻게 하면 더 영화처럼 보이는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걸 한 애들이 많으니까 정말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는 커리큘럼이 60년대에 만들어진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미리 하고 갔는데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좀 그런 느낌? 회의가 좀 많이 들어요. 특히 NIU의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처음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백으로 4분 이내에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밖에서 찍어야 되고 대사가 없어야 되고 그렇다고 무슨 옛날 무성 영화처럼 바디랭귀지로 대사를 전달해서도 안 되고 모든 거를 그냥 캐릭터 행동으로 시각적으로 전달해서 뭐 만들어야 첫 학기에 파이널 프로젝트예요. 그게 한 학기 안에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좀 스토리를 어떻게 하고 카메라를 어떻게 하면 더 영화적으로 만들고 뭐 편집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지 약간 좀 이런 심층적인 걸 배우고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모른다는 거를 가정을 하고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처음엔 좀 많이 답답해요. 소프트웨어도 이거를 꼭 써야 되고 다른 거 썼다 그러면 혼나고 이러니까 이 애들이 뭔가 자유가 없으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뉴욕대 석사 과정의 초기의 단점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느꼈어요. 예를 들어 뭐 파이널 컷이 더 효과적으로 애들이 더 편집을 빨리 하고 잘 쓰는 건데 꼭 뭐 아비드를 써라. 아비드를 안 쓰면은 너네는 혼난다. 점수 깎인다. 왜냐하면은 아비드를 써야지 영화의 편집을 하는 거에 대한 기초를 익힐 수 있는 더 좋은 소프트웨어다. 근데 왜 그런지 보면은 짜투리 이렇게 해놓은 거 맘대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도 좀 덜 자유스럽고 소스에서 컷을 해가지고 붙이는데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리는 있어요. 다 독학을 한 애들한테는 답답한 거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는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요즘 세상에는 그런 거를 가르쳐줘 도움이 별로 이렇게 되지 않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같이 영화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쨌든 과제를 내주면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는 애들이랑 같이 이제 그룹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책상에 앉아서 조별 활동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진짜 극한한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서로 해야 되는 거니까 좀 그런 거에서 더 많이 배우지 않나 싶어요. 인상 깊었던 과목이 있었나요? 연출 수업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1학년 때는 기본을 가르쳐주고 잘못해도 약간 감싸주는 분위기 좀 이렇게 하면 더 잘 되지 않겠니 했는데 1학년 1학기를 그렇게 기본으로 끝내고 나서는 갑자기 또 난이도를 엄청 높이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엑서사이즈로 단편 1분짜리를 친구들끼리 서로 연기해주면서 찍어서 가서 검사를 받고 수업 중에서 피드백을 받는 건데 미국인 여자 교수님이신데 삐쩍 마르고 키도 크시고 깐깐하게 생기신 분이셨거든요. 독서를 너무 심하게 하고 저는 거의 울 뻔한 적도 있어요. 수치심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크게 불러일으킬까? 얘가 피드백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서 앉으라 그래요.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최고로 기분이 나쁠 정도로의 그런 독한 말 있잖아요. DVD로 이게 나한테 왔다면 바로 그냥 뽑아가지고 날라서 버려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위플래시 문어머리 그 교수님. 그러니까 위플래시에서 그런 식이에요. 위플래시에서 그 교수님처럼 그렇게까지 사람을 막 이용하는 못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을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죠. 더 잘해야겠다. 그게 가장 기억이 남네요. 왜냐하면 너무 180도니까 후에서는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교수님이 없었는데 대학원이라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과 다니면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영화과는 특징이 술을 많이 마셔요. 술 때문에 애들끼리 서로 막 사고로 싸우기도 하고 연분이 맺어진 애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게 됐거든요. 취해서 흉한 꼴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좀 끈적이면서 그룹 생활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즐겁게 될 거예요.